자, 이번 시간에는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출제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인문 영역에서 한 2문제, 그리고 이론기초, 발달기초 이렇게 해서 보통 평균 10문제씩,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한 3문제, 이렇게 해서 보통 25문제를 적어나가는데, 자, 14회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 발달, 그러면 인간 발달의 원리가 나와 있죠. 상호작용성, 또 연속성, 또 그런가 하면은 일정 방향성, 또 불규칙성, 또 미분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분화 통합성, 또 예언 곤란성, 또 개별성, 또 결정적 시기, 또 정봉무 박사까지 합친다면은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영역에서 첫 번째 예상 문제로 보고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발달은 일정 순서를 거친다. 그렇습니다. 발달은 일정 순서성, 일정 방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달과 변화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전생에 걸쳐서 하강적 변화도 있지만 상승적 변화도 있습니다. 발달은 특수활동에서 전체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발달은 순서성, 즉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그리고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그리고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는 앞뒤가 바뀌어져 있네요. 발달을 이해하는 데 사회환경은 필수적 요인이다. 발달은 환경 속의 인간의 맥락으로 이해된. 답은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일정 방향성 다 노트 정리 다 되어 있죠. 핵심 잘 정리해 주시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자, 이건 틀린 거죠.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돼 어느 것이 더 어느 것이 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영역에 따라서 더 덜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간의 성장 발달이나 또 인간 발달 이론은 인간의 성장 발달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이해하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답은 2번이겠군요.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해준다. 클라이언트의 발달가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연결로 옳은 것은, 자,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 먼저 에릭슨의 발달 단계, 다 여러분 노트 지금 보시면서 거기에 보시면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8단계, 1세기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에릭슨에 제시를 했는데, 그 단계를 그대로 신자, 죽은 자, 초기 5개 단계를 그대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해서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연결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저기 먼저 신자, 주근자, 근면성대 열등감은 4번째 단계군요. 4번째 단계는 잠복기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친밀감대 고립감이 나와 있는데, 친밀감대 고립감은 신자, 주근자, 친생자, 여기는 성인 초기의 청년기이기 때문에 청년기는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와 연결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주도성, 신자, 죽은 자 3번째 단계군요.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는 여기는 프로이드의 3번째 단계로서 남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틀렸군요. 그다음에 신자, 자율성은 2번째 단계군요. 신자,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로서는 그 단계는 학문기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기는 신자, 죽은 자, 자하, 정체감대 역할을 하면 5번째 단계로 생식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에릭슨의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이라고, 전이 물론 프로이드 학파에다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과거에 있었던, 과거 경험 속에 있었던 어떠한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눈앞에 있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풀어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치료자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치료자에게, 사회복지사에게 투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틀린 거죠. 또 다음에 창조적 자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창조적 자기가 나와 있는데 창조적 자기는 아들러가 끄집어내는 거죠. 인간의 성장 발달, 특히 인간의 성격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일 뿐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창조적 자아라고 한다. 이건 아들러가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들러가 주장한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페르소나, 이건 융의 이론이지요. 밖으로 보여주는 나, 가면이라고 하는 걸로써 자아의 가면으로 개인이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다.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융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집단무의식, 이것도 융의 이론이거든요.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청사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점성의 원칙, 에릭슨의 원칙이군요. 인간의 발달의 것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다음 때로 이행되며 그 순서는 이미 계획표처럼 예정된 계획표처럼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점성의 원칙,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인간 행동이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집단 무의식이란 말을 끄집어낸 사람, 집단 무의식이란 말을 끄집어낸 것은 융의 이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설명할 건 없죠. 융의 분석 심리. 6번 문제를 보시면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설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인데 인간 행동을 환경 결정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강요된다는 것은 이건 내적 동기, 이것은 인지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한다. 반응적 행동, 이런 소위 S형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한다. 아니죠. 이건 조작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 어떤 자극에 대하여 방어해주는 반응적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되겠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 환경 결정,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의 자기 효율성이라고 하는 반두라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인간의 자율성, 주체성을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반두라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두라는 행동주의인데 인지적 행동주의. 그래서 환경 작용으로부터 어떤 반응의 도출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정하면서도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사이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처럼 환경 결정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행동도 또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사이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적 영역의 창조적 개입이 있는데 바로 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생각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환경이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행동이 또 환경의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인지 영역이 행동이 또 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상호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상호 결정론. 또 그런가 하면 동기와 관련되어서 소위 강화 요인을 강조하지요. 강화 요인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반두라는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물론 말은 싸납게 강화 요인을 배제했다라고 설명하지만 말은 좀 싸난 거고 사실의 의미는 강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기 강화, 자기 규제, 자기 효율성, 또 관찰학습과 관찰학습 4단계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한 자, 그렇죠? 자기 대리 경험 좋습니다.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시연을 통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 시연,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각 단계마다 칭찬을 해주면 효과적이다. 이 말이 바로 이제 함정이 되겠는데, 바로 이 칭찬을 해주면 강화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강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4번이 함정이겠네요. 다음에 쉽고
간단한 것부터 습득하며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이 진전된다. 바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심리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언제나 행동주의에서 똑같이 쉽고 가깝고 용이한 것부터 점차 어렵고 멀고 어려운 것보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심리적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8번에 보시면 반두라의 사유학습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피아제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음영,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음영, 즉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융의 단어가 되고 평형, 에퀴리블리움이라고 하는 평형이나 평형도 역시 이제 피아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행동 조성, 쉐핑이라고 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나도 보시고 그것보다는 역시 관찰학습, 사유학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9번 문제를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 세계의 발달을 이루었다? 미쳤다. 우리가 보면 인간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할 때 전생에 걸친 발달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에릭슨과 융이 있습니다.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단계를 8개 단계로 나누는데 신자, 죽은 자, 신생자로 해서 노년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에 비해서 융은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아동기, 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인생 후기로 중년기로 봄으로써 중년기를 강조했던 것이 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생의 발달을 잘하는 것은 에릭슨과 융 생각이 맞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기 대화의 중요성. 저 보통 우리가 인행사회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인지발달 이론 중에 비고치키의 언어 우선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 대화입니다. 들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피아제의 인지발달은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는데 형식적 조작기를 청소년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달 단계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기란 단어는 전혀 연결성이 없습니다. 문화, 사회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프로이드나 피아제나 또는 큐일버그나 또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시공간적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봐서 이런 인간의 그래서 절대론적 입장에 있다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거든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인지구조가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지구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다 보시고 10번에 보시면 피아제가 또 문제 나왔네요.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전조작기는 나이로 봐서는 2살에서 한 7살, 어린이집 단계에서 유치원 단계 또는 걸음마기부터 시작해서 학령 전기의 단계, 유유아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피아제에서 이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도덕성은 적어도 자율적 도덕성이 나오려면 적어도 청소년기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10살 아니면 13살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보존의 개념, 보존의 개념, 서열의 개념, 분류의 개념, 논리적 사고로 전환 이런 것들은 모두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꿈이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인공론적 사고 이거 되겠지요. 인공론적 사고, 실련론적 사고, 현실과 꿈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조작기의 특징이고 상징적으로 사고하는 상징적 사고, 사물의 정신적 대치가 나오는 바로 이런 상징적 사고 다 전조작기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직은 사회 조망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가 특징이다. 전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정적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로저스나 메슬로우나 인본주의 심리학대로 이상적 인간상은 자아를 실현하는 자아실현인입니다. 자아실현인의 표현을 로저스는 완전 기능의 더 fully functional man 이렇게 설명한 데 비해서 메슬로우는 자기의 욕구 5단계 개설에 의해서 자아실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저스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완전 기능의 특징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자유, 홀가분함, 그리고 창조성 이렇게 5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창조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유의식. 다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빠져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 창조성이 빠져있군요. 12번에 보시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미 알다시피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의 욕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의 발달,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 충족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상향 충족의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 수정에 유용하다.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 수정에 유용한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욕구를 사정하는데, 그렇죠? 이번엔 욕구 5단계설이니까 지금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욕구 불충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노화 현상은 어쨌든 간에 중년기 이후의 삶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유흥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갖는데 유용하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나 존경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저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생애발달 단계를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생애발달 단계는 뭐 여기는 프로이드나 에릭슨이나 융 또는 뭐 콜버그 또 인지 영역에서는 뭐 피아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뭐 12번에서는 옳은 것은 이렇게 매슬로우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13번에 보시면 성격 이론과 학자 주요 개념이 옳은 것은 분석심리, 융의 분석심리죠. 융의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아제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결 잘못됐지요. 인본주의 심리학 로저스, 매슬로우. 매슬로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결핍의 동기. 결핍의 동기는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을 차례대로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의 욕구까지 제시하지 하단부에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까지는 묶어서 이를 결핍의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라고 표현을 하고 그에 비해서 자아실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 또는 실존의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아들러의 개인심리 나와 있는데 페르소나라는 것은 융의 용어가 되겠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나와 있는데 아니무스라고 하는 양성설을 주장한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해 있는 여성성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아니무스란 말은 융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맞지만 열등감은 아들러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의 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발달장애가 있게 태아기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또는 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염색체 이상으로서는 우리가 특히 성염색체 이상으로 여성에게만 등장하는 터너 증후군이나 남성에게만 등장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것은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으로 보는 거고 그에 비해서 유전적 요인의 이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 거기에 보면 뭐 다운 증후군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여기 혈유병 뭐 이런 것들이 쭉 등장.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혈유병은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 좀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문제가 나와서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또 혈유병은 선천적으로 출혈 시 피가 굳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혈유병이라고 하는데 혈유병은 남자에게만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만. 그래서 혈유병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의한다 하고 남자에게만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염색체 이상으로 여성에게만 등장하는 것이 되겠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청염색체 이상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X 염색체가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봐주시고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만 등장하는 역시 성염색체 이상이 되겠는데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X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46개만 있어야 될 염색체가 47개,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3쌍의 염색체 중에 21번 염색체가 3개여서 여기는 23번 염색체, 답은 4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23개 중에 21번 염색체에 바로 염색체가 3개가 됨으로써 등장하는 이런 장애의 원인을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3번이 아니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닐케톤 요증은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자에 기한 좀 깊이 들어간 것이도 있지만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특히 영아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24개월까지 이렇게 연령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24개월까지로 본다면 인지발달로 본다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 감각 동작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로 본다면 여기는 뭐 구순기나 학문기 초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에릭슨의 심리 사유 발달 이론으로 본다면 신뢰감 대 수치감, 자율성 대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이런 정도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착, 대상 영속성이 형성된다. 그렇죠? 영아기의 사유성의 발달, 애착. 영아기의 인지 발달, 특히 통찰기에 등장하는 대상 영속성 좋습니다. 기억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1번, 2번, 5번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의 반사 행동이 나타난다. 특히 영아기 중에 초기인 생후 1개월 정도의 신생아기에 등장하는 반사로서 생존 반사인 젖잡기 반사, 탐색 반사, 빨기 반사, 흡입 반사, 삼키기 반사, 연하 반사도 있지만 원시 반사로서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동공 반사, 걸음 반사, 수영 반사 이런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 좋죠. 피아제의 감각 동작기로 목적 지향적 행동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이 영아기에도 생후 24개월까지를 인지발달을 보면 세부적으로 6개의 단계로 나누겠는데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고 행동을 옮기기 전에 생각을 거듭함으로써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특징들이 전부 영아기. 그 때문에 영아기에 말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조작하기도 하고 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의도적 행동도 합니다. 의도적 행동도 한다. 그다음에 서열화 분류를 해준다. 서열, 분류, 보존 이런 단어는 초등학교 수준은 돼야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유아기의 발달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아기 3살, 6살의 유치원 단계, 학령 전기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주요 발달 과업은 배변 훈련이다. 주요 발달 과업은 배변 훈련이다. 글쎄 배변 훈련이 2살, 3살들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아직은 놔두게. 글쎄 배변 훈련이기에는 요즘은 좀 너무 빨라서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아니죠. 피아제의 전 조작기 중에 후기가 되겠습니다. 직관적 사고기에 해당되겠어요. 콜버그의 인습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이다. 인습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적어도 초등학교 수준은 돼야 됩니다. 여기는 6살 이하이기 때문에 인습 이전 수준, 전 도덕 수준이 되겠어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신뢰감 대 불신감? 아니죠. 신뢰감 대 불신감은 생후 1년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3살, 6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남근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화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한다. 물화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적어도 구체적 조작기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이거 다 그럴싸하지만 그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아동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아동기,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를 설명하라는데 프로이드로 봐서는 잠복기가 되겠고 에릭슨의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할 적에 근면성대 열등감의 단계가 될 겁니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다. 기억번이 들어가서 무조건 틀린 거죠.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청소년기로 가야 됩니다. 기억번 들어가 다 틀린.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어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좋습니다. 가설 연역적 출입 및 조합적 사고. 가설 연역적 출입 및 조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청소년기 수준인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어요. 청소년 단계가 되겠어요.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단계에 분류 서열 개념이 가능하지요. 니은번과 리을번, 니은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청소년기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아.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적 성숙과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힘과 기술은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신체적 측면으로 보면 일생을 두고 두 번의 급등기를 맞이하는데 제1급등기는 영아기 그중에서도 생후 1개월 사이에 신생아기를 말하고 제2급등기는 청소년기를 말합니다. 자, 이건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교리로 갈등과 고민이 맡아졌습니다. 답은 4번 신체적 성장 측면에서 제2급등기가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청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인 초기라고 하는 청년기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친밀감대 고립감의 단계로 이 시기는 그냥 분리 개별화라고 하는 청소년기처럼 독립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아니라 실제 독립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걸로써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친족적 독립을 위해서 가족적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한 결혼을 하거나 그래서 이 양대 발달 가업으로 직업 선택과 결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다. 신체적 황금기가 되겠죠. 신체적 황금기 맞습니다. 주요 발달 단계는 직업 선택 및 혼인 준비이다. 발달 가업에서 신체적 요소보다 사회 문화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러지요. 이제는 신체적 발달의 측면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독립된 개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요소를 중요시합니다. 청소년기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운동하고 몸 만들기에 갖고 신경을 쓰던 청소년들이 청년기가 되면서 이제는 현실 속에 이렇게 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아동기 이후 인생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성적, 성숙이 빠르게 아동기 이후의 인생의 과도기는 청년기가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다 5번은 좋습니다. 20번에 보시면 중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년기, 나이를 40에서 64세인데 나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성격이 성숙해지고 성 정체성이 확립된다. 성격이 성숙, 자 이건 좋아보고 근데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학령전기라고 하지만 형성되는 것은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로 가지만 성 정체성은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기, 성인 초기, 청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놔둬보시고 삶의 경험으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것은 중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이 약해진다. 노년기.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생산성 대 신체성에 해당되는 것은 중년기. 호르몬의 성격,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중년기가 되겠어요. 다 중년기 다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이 의심스럽고 3번이 의심스러운데 그중에 옳지 않은 것은 거기 성 전체성 확립을 중년기로 보기보다는 청년기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끼벌러 로스가 제시한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변화 과정은 이건 여러 번 강조하지요. 처음에는 부정, 그 다음 단계가 분노,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초월자와의 타협, 기도원을 가거나 초월자와의 타협, 또 대체의학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뭔가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우울,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부정, 분노, 그리고 타협. 이게 돼. 부정, 분노, 타협, 부정, 분노, 타협. 이거 부정, 분노, 타협. 그리고 우울, 수용. 답은 2번에 있군요. 22번에 보시면 인생 주기별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아기, 거식증이 나타난다. 이건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거식증, 먹는 것을 거부하는 섭식 장애가 등장하는 것은 특히 청소년기,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특히 청소년기에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아기, 유치원 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신자, 죽은 자, 주도성 대 죄의식이 심리사회적 유의를 경험한다. 아동기, 자기중심성이 완화되고 역할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존재하면서 상상의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를 보여줍니다. 청소년기,
답은 4번이고 청소년기에는 그렇죠. 청소년기가 바로 나오는 거기 자기중심성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데 상상의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가 등장을 합니다. 노년기는 자아 통합의 시기이며 사회감각의 축소로 사회적 역할이 감소한다. 이거 뭐야?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섭식장애로서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행동은 단일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행동은 단일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계는 다양한 복합적인 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건데 단일체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도 보시고 인간 행동을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적 관점에서 이해한 아니죠.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인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체계 안에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체계 간에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인간 행동은 개방체계 속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 미치지 않게 틀린 거군요. 미치게 된다. 거시체계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을 말하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 등을 말하는 것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시체계라 하고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의 포괄적인 이런 체계로서 보통 문화와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에 대한 것이 나와 있네요. 집단에 대한 설명. 역할 분화가 이루어진다. 사유와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원들이 감정을 공유하며 규범과 목표를 수립한다.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자극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아니죠. 이것이 파벌화되고 아니면 이익집단화되어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25번이 나와 있는데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공동체. 이 문화의 종류에는 정신문화와 기술문화, 그렇죠? 또는 가치문화와 물질문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나누기도 합니다. 비물질문화에는 규범문화인 제도문화와 관념문화, 신화와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런 관념문화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또는 보편문화 또는 선택문화 이렇게도 나눠보기도 하는데 자, 인간의 생활 양식을 바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세대 간에 전승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승을 문화의 전달 계승이라고 해서 문화 전개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렇죠? 문화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 미치는 최상위의 포괄적 이런 그 개념을 문화라고 합니다. 생득적이라기보다는 사유 속에서 성장하며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 그렇죠? 후천성, 학습성을 갖습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답은 4번이군요.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 왜냐하면 문화 기대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화 변형은 둘 이상의 이질적 문화가 접촉한 결과 한쪽 또는 쌍방의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당이다. 바로 이런 문화 변형을 이렇게 사유와 기대는 보통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에서 문화 접변이라고 이렇게 쓰는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변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문화 접변이라고 쓴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더 1교시기 때문에 여러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함정을 마지막 문제에 받았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4회에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1영역, 가장 마음표하게 긴장을 풀어가는 1교시 1영역에 어떤 문화가 나오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에는 1교시 2영역, 1교시 2교과로서 사회복지 조사론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